스루프타임즈 2023년 1월 6일자 편집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삼성, LG 맨 추격에 나선 소니, 파나소닉이 내놓은 기술이라고 CES에서 그 전시된 내용을 이런 제목으로 좀 소개를 했고요. 또한 소니가 보통 전자 메이커로 되어 있는데 혼다와 같이 전기차 아필라를 이번에 그 CES에 전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기차라는 게 그 전장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맘만 먹으면은 그 2차전지 배터리 회사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 전기차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뭐 거의 반반 정도 그런 기술이 그 융합된 그런 미래 세대 차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성사된 세계 1위 삼성 위협, 낸드 이사위 미일 업체 합병 협상 재개. 동아일보 김현수 기자, 곽도영 기자의 내용인데요. 그 4일 블룸버그 통신의 내용을 보도한 것을 인용해서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최근 그 미일 이 대통령 회담이 곧 열릴 예정이고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일본을 다시 미국이 조금씩 키우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말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많이 협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요즘 바이든한테 조금씩 견제를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알바 더 쓸까 고민인데 사장님 월 50만원에 연금 쓰세요. 매일경제 이세범 기자의 내용인데,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정수기 공기청정기들을 렌탈 서비스로 해서 그 비용 절감을 하는데 또 편의는 제공해 가지고 자영업자들이 그 서빙 같은 거를 조금 더 그 잘할 수 있게 미래의 그 어떤 그 영업 형태에 대한 얘기인데, 공유 경제라는 말은 그 미국의 법학자 로렌스 레식 교수가 2008년 지은 책 리믹스에서 나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식 교수는 경제를 상업경제와 공유경제로 나눴다. 상업경제라고 그러면은 뭐 시장경제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공유경제라고 나눴다고 그러는데 공산경제라고 얘기하기가 좀 껄쩍지근하니까 그 자본주의 내에서 공유경제라는 그 한마디로 뭐 공유경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가야 될 길은 나중에 협동조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렌탈이 공유경제의 상징인가? 이 기자가 이 공유경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데 렌탈이 공유경제 개념에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질주의 사고방식은 어디서 연원하는가? 상업경제 대 공유경제, 이렇게 여기 로렌스 레식 교수가 이렇게 분류했다는데 우리가 배워온 거는 사유재산 대 공유경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사유재산을 반대하는 공산주의라면 국가 재산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중국식 공산주의도 사유재산은 일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도 뭐 일부 있죠. 땅만 아니고. 그래서 뭐 결국은 말을 아무리 바꿔본들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형자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 자산이라고 불린다, 렌탈이라는 게. 지금 회계에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주고서 사용료를 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공짜가 들어가냐 이거죠. 공은 공산주의를 연상시키며 좌파들의 특징 같은 거 아닌가, 그런 얘기고,
더 그 이 공유라는 개념이 더 먼 석기 시대로 그 서구에서 올라가면 그 남자 씨가 누구신지 모르게 여자들이 남자들을 공유했었다. 애가 나왔는데 누구신지 모른다 이게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 검증이 이 고대사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게 정설로 되어 있고, 현대는 그 좌파가 남자들이 여자를 공유하러 한다? 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 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 자유 그 다음에 뭐 평등 뭐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이 프리섹스까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뭐 좀 약간 사이드로 빠진 얘기 같습니다만은, 공유경제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응? 그거 쉬운 거 아니다. 공유경제. 인간은 사유재산을 그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게 그게 본질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김정일 암살 추진했다. 아사히 신문 마키노 기자의 김정은과 김여정이라는 제목하에 매일경제 이바름 기자가 아사히 신문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2014년 2월 북 3차 핵실험 때 한미 2차 한국전쟁 핵전쟁 판단을 했었고, 2016년 1월 북 4차 핵실험 때 박근혜 정부 김정은 제거 추진을 했었고, 수개월 뒤인 그해 10월 이른바 최순실 사태 발발,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뭐하고 그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이 한국이 독자적인 어떤 이 북진 정책에 대해서는 뭔가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보다는 사실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라는 이름으로 중앙아시아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진핑을 좀 만나고 그 국경 절에 이 공산당 그 전승절에 참여하는 우를 범하고 그때 이후로 박근혜가 이제 탄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 CIA와 국정원이 김정일 암살 시도했다고 북에서는 주장하고 박 탄핵 2개월 뒤 성명을 그렇게 냈었다. 요게 이제 그 하노이 회담 때 참 이 김여정이가 사실은 누난 모양이에요. 김정은이가 담배 필래니까 재떨이 들고서 참 포자하는 그런 사진이 소개를 했네요. 우크라이나에서의 드론의 발전은 살인무기의 새벽을 가져올 수 있다. AP 프랭크 베치 AK와 한나 아이리로바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어쨌든 그 새로운 전쟁의 시대다. 우리나라도 지금 드론한테 당해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거로 되어 있죠. 한국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내용은 아직 검토 중. 기무라 미끼라는 이 전문가가 했는데, 이제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좀 새겨들을 만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대통령 교체는 비유하자면 작은 왕조의 교체이다. 작은 왕조라고 했지만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중국의 왕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한반도 왕조가 바뀌었을 때처럼 그렇게 옛날 거는 다 무시가 되고,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좀 급변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 외교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아직 이게 딱 부러지게 윤 대통령이 뭐 내놓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압박 같은 그런 내용의 기사를 말하자면 기고를 했네요. 바이든 대통령 부인도 실제로는, 부인이라는 것은 여기 마누라가 아니고 대통령이 부인한 것도 실제로는 행해지고 있는 것, 한미 핵 공동훈련,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핵 무슨 개발 뭐 이런 거에 저촉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 윤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는 좀 곤란했던 얘기 아니냐는 식으로 좀 풀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뭐 핵 공동훈련 한다 이렇게 했는데 바이든이 부정했다 이게요. 그런데 그 실제로는 뭐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다. 어, 그, 그 핵 공유는 모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 중에 거기에는 건드리지 말고 쭉 왔던 것도 나토다 사실은. 그런 현실적으로 자기네 일본이나 한국이 핵을 갖기는 사실 힘들다. 그러니까 아베도 결국은 뭐 자기네들도 핵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속내는 있었지만은 결코 미국이 용인하지 않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한이 그 핵 그 보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미국이 그 날카롭게 그 각을 세우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벌써 한미의 그 혈맹 70년이라고 얘기하면서 삐끗삐끗한 엇박자들이 처음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말을 좀 신중해야 된다. 외교 쪽에서는 또 이쪽에서는 뭐 그 외교의 내용은 아직 검토 중 뭐 했는데 참 매우 미래 한국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거리인데 한국 뉴스들 보면은 그런 외교에 대한 얘기들은 어떤 전략 그다음에 뭐 미래 얘기 이런 얘기는 뭐 하나도 없고 허구한 날 맨날 그 내치에 의해서 좌우 이 여야가 그 대립하고 싸우는 꼴들이나 보도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언론을 이렇게 유도하는 거, 참 그러니까 국민을 어리석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국의 세계일보 사원의 대부분은 교단과는 무관 박근혜 정부의 불상사를 특정 보도하는 실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세계일보가 통일교라고 돼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 통일교하고는 사실 그 무관한 거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계일보는 나름대로 그 객관성을 유지한다라고 게이다이라는 그 디지털 일본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한국 패션쇼에 그 미국에서 열린 한국 패션쇼 모임인데 미국 모델들을 전문가들은 아니고 뭐 외교 그런 영사관에서 뭐 열렸다는 것 같은데 우정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이 한복 패션쇼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양반 귀족들이 있던 걸 거고 뒤에 있는 것들은 결혼식 때 거창하게 결혼식 때만 하는 그 홀레복 이런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 이제 임금이 입던 옷이고 또 양반 귀족 부인의 그런 옷 정도 되겠죠. 이게 무슨 머리라고 그러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거지만은. 이게 일반 서민들은 그 흰 이 저고리 입고 그렇게 살 수 있고 좀 때때 묻고 뭐 그렇게 살았던 거 옛날 그 사진 보면은 참 없이 살았던 거 눈에 보입니다. 시스터 액트 오래간만에 옛날 거를 유튜버들이 이런 거를 좀 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이 좀 뭐 그래도 가끔 건질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너희가 어디 가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집중해야 돼. 이제 말하자면 성장하는 청소년들한테 하는 얘기고 두려운 상황을 닥칠 때마다 도망치면 평생 도망가게 돼. 도전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관용이 변질하여 강요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 요거 의미 있는 얘기가 돼서 그 저장을 좀 해봤습니다. 이건 뭐 참 그 노래 부를 때 재밌었어요. 네, 저도 그 좀 봤는데.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안 싸우고 이기는 법 4가지. 에포크 타임즈 에서 이메일이 온 건데 거기에서 4가지를 얘기했는데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자산 동결하고 사이버 방어력을 해체하고 첨단 기술을 금수시키고 그 다음에 무역과 인권을 연계해서 해나가면은 안 싸우고 이기는 것 같다.
요게 이제 이 일본이 G7이 중국의 경제 압박에서 맞서 협력하기를 원한다. 일본은 요게 이제 새로운 외상인 것 같은데요. 일본이 올해 G7 무슨 개최국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니시무라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의 상업주의 행동적 표적이 되는 국가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크 포인트를 특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초킹. 이게 초킹이라는 게 계획된 대로 뭐랄까요, 찝는다 그런 의미는 같거든요. 미리미리 하지도 않고 딱 계획된 대로 딱 초킹한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어쩐지 외교적인 용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 한 명 대학에 보낼 것도 중산층이 가장 힘든 연봉 400만엔 가정의 현실. 일본의 현실이 현재 그렇다 이거죠. 아들 한 명 대학 보내기도 지금 중산층이 힘들어졌다. 참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 3, 400 정도 하는 가정이 제일 많고, 물론 이제 연봉이 2천만엔 정도 되는 데도 있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이 밑바닥에서 있고, 그 다음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는 사람들도 꽤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낮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GDP가 올랐다 하더라도 교육비가 워낙 비싸져 가지고 진짜 둘 대학 보내도 부모들이 허리가 휘청휘청 하죠.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게 가깝지는 일본하고 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내부 대대적인 간부 인사를 단행, 젊은이들이 대거 등용해서 옛 간부들에게 충격. 김정은 세대의 교체가 목적. 아시아 프레스인데 이 세대 교체 북한도 있어야 되겠죠. 그동안에 쭉 공산당을 유지한 게 김일성이 때부터 충성한 그런 분들도 꽤 오래 남아 있었고, 현대적 기업이라고 보면은 3세 경영이 오면은 옛날에 충신들도 물러날 때를 스스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포 비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주인급 이상 관리자를 세포 비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당 하부 간부들도 젊은이들을 발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들도 역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노땅들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연금이나 받고 푹 잘 살아라. 이제 젊은이들이 운영을 할게. 여기 그러니까 이 3세 경영이 오면은 그렇게 당연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미도 우크라이나 장갑차 지원, 독일도 패트리엇 제공.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좋다 이게요. 근데 나중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우리나라 한국 전쟁처럼 정전 협정이 되든지 휴전선이 어디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빚 갚을 돈도 없었고, 미국이 미국 돈을 들여서 한국 전쟁을 치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말하자면 미국한테 신세를 지고 있다는 감인데, 현재로서는 이런 이 무기를 제공한 그런 대가들로 향후 우크라이나는 서구한테 뭘 내줄 수 있겠느냐. 이거 분명히 휴전이 되면은 폐허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또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농업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농업회사들 이런 데서도 눈독을 들이지 않겠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이권들을 가져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상 하루 지났습니다만은 스루프 타임즈 1월 6일자 편집 내용을 진행해 봤습니다.